자, 계속해서 가시죠. 다음 이제 이쪽에 3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가 있는데,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 법 중에서 6개 법이 저희 시험법입니다. 뭐, 양과 1번. 원래 이름은 길어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여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40문제 중에 12문제니까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한 50% 반절 비중을 두고 공부하셔야 되고, 양과 2번 개발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 6문제 합쳐서 12문제 30점. 양과 3번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7문제 2문제 합쳐서 16문제 40점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 아래 표만 보시고는 좀 이제 이해하시기는 까다로우세요. 뭐 이걸 이제 큰 그림으로 그리려면 한정없이 큰 그림이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달마다 한 순환씩 이제 순환을 반복하시게 되는데,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실 전체 내용을 아무튼 최대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칠판 보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고요. 그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할 때 우선은 걱정되니까 못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큰 2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그 표가 옆으로 그러니까 5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저 아래쪽을 보면 점점이 있죠. 점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점선 있는 쪽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법에 전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계획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요.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택시 기본계획 있고, 그러니까 평택시 기본계획도 있고 수원시 기본계획도 있고 가평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는 따로 자료 있으니까 다 거기다 직접 메모를 깊게 하진 않으셔도 되고,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평택시를 어떤 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 그러니까 5년마다 지방자치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5년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요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은 평택 시민들은 어순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청에서 20년짜리 큰 그림을 세우고,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20년 뒤에 어떤 시를 만들겠다. 뭐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뭐 경기도의 중심을 넘어서서 동북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평택 뭐 이런 게 써져 있을 거잖아요. 뭐 그렇게 뭐 중국과 뭐 교류를 통해서 어찌어찌고 아무튼 그런 게 써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2015년에 계획을 세운 거니까 앞으로 20년 뒤 2035년에는 평택을 어떤 시로 만들겠다, 큰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큰 그림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시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평택시, 그러니까 도시군이라고 하면 뭐 수원시, 가평군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관리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봄, 여름 되면 막 풀이 막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도 없고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추 작업, 풀 깎는 작업 하잖아요. 백유로 아줌마가 나 들고 나가고, 백유 할머니가 뭐 호미 들고 나와서 풀을 잘라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잘 관리해야 우리가 살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들, 뭐 남성분들은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건데 꼭 더 운동을 해서 막 이제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몸매 관리에 들어가고, 여성분들, 그러니까 피에 콜레스테롤 수치만 어느 정도 넘지 않으면 되는데, 누구라도 다 나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을까? 다들 날씬하신데도. 그래서 몸매 관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관리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몸매 관리 들어가듯이 평택시도 관리 들어가야죠. 그래서 평택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열심히 잘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살기 좋은 이런 도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도 아직도 좀 더 잘 되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역시 관리를 해갈 거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가겠다. 그게 뭐라고요? 관리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관리, 몸매 관리, 평택시 관리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평택시 관리 계획에서 정하는 것이 평택시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건 별별 게 많을 거예요. 뭐 무슨 꽃 축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무슨 마을 축제도 있고, 문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그러니까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러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름만 걷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뭐 이름만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보시게 되고, 이제 이게 큰 한 덩어리고, 두 번째요.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세 번째 덩어리로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비 사업,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뭐 용도 지역은 땅에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의 한 예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예로 또 뭐도 있냐면 뭐 농림 지역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면은 어지간한 그러니까 그 주거 지역 중에 뭐 이제 뭐 3종 아무튼 그러니까 큰 주거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겠죠. 주거 지역에다가 연탄 공장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옆집 사람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림 지역에다가 농사를 짓자 나무를 키운다라고 땅에 이름을 딱 정해놨어요. 거기다가 상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사람 주무시고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런 목적으로 써라. 여기는 농사 짓는 목적으로 써라. 앞으로 그렇게 써라 라고 하는 걸로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지구단위 계획 빼고요.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우선 그러니까 기반이라고 하는 말만 떼어놓으면은 좀 이렇게 한두 번은 들어보신 거죠. 뭐 어느 집 총각하고 어느 집 처녀하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이쪽 집, 뭐 양쪽 집 다 뭐 돈이 뭐 빵빵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서로 저축한 돈, 또 이제 어른들이 좀 도와준 돈으로 해서 전셋집 마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들 잘 살아. 먼저 많이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사는 모습이 이쁘네. 뭐 등등 하고 있는 거죠. 한 2년 지나서 어느 집 쪽에 무슨 이제 잔치가 있었다고요. 누구 이제 그러니까 진갑 잔치가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모여서 그 개똥이하고 말순이 걔네들은 어떻게 좀 생활하기가 나아졌대? 뭐 좀 잡혔대? 기반 좀 잡혔대? 뭐 그런 얘기 가끔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죠. 생활 좀 기반 좀 잡혔대? 그러면 기반 좀 잡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저축한 거에다가 둘이 열심히 맞벌이해서 저축한 데에다가 은행 대출 좀 얹어서 집을 한 채를 장만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기반은 잡은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이라고요. 어느 시가 있는데 거기는 도로도 엉망, 수도도 엉망, 그 다음에 비만 오면 그냥 시가지가 물이 질펀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때도 아니게 뭐 정전 일어나고요. 뭐 그런 곳이면 그 시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평택과 같이 도로망 잘 짜져 있고, 그 다음에 주차하기도 편하고 공영 주차장도 있고, 학교, 공원 이것저것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시는 뭐가 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 좀 잡았대, 그것이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제 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입니다. 어느 산자락이 있다고 치죠. 배나무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판교 신도시, 그다음에 고덕지구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사업을 하겠다,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했고,
그 정해진 땅바닥을 네, 뭐 시행자가 정해지고요. 다 사서 싹 밀고 거기에 새로 그 아파트 단지와 그 상가 등이 들어서는 거죠.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 개발하니까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고요?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건설이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아시는 거죠? 그것을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그 부동산 관련된 뉴스 나오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렇고 강남 재건축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러니까 건물이 여기는 아예 건물은 지금 없었죠.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개발한 거고 어느 곳에 그러니까 집들도 있고 상가들도 있어요. 뭐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조그만 집들도 있고 근데 집들도 오래돼서 낡았어요. 거기에 또 그러니까 집들만 우선 짓고 살다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요즘 어디 뭐 전기 안 들어온 동네 없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스 안 들어오는 동네는 없습니다. 전기나 가스는 다 이제 그런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그 오래된 주택가 보면은 집 짓기 바쁘고 집마다 요만한 마당도 내기 어려운데 집 그 골목 쪽으로 집 앞에다 한 대 한 대 주차 겨우 한 대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차를 갖고 다니는데 밤에 주차하기 어려운 곳들 한두 군데가 아니죠. 새 아파트 단지도 입주하는 시작부터 주차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면 한 집에 한 면씩 1000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집마다 차 한 대만 있기도 하지만 어느 집은 2대 있는데 차 한 대 팔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2대 가진 사람 돈 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월 2만 원을 더 내라, 월 5만 원을 더 내라 이러기도 하고 2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집이 있다 보면 밤에 주차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오래된 주택가 거의 주차하기 힘든 겁니다. 꼭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 제대로 요즘에서나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나 이제 공원들 신경 쓰고 그러고 있는 거지 옛날에 공원 만들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빗바람 피하고 잘 수만 있으면 됐죠. 그러니까 공원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죠. 건물도 낡았고 중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대상 지역을 싹 정해서 거기를 싹 밀고 거기에 역시 새 아파트와 다음에 상가들이 들어서고 공원, 학교들이 더 들어서고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이미 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있었는데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을 싹 철거하고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거라면 여기는 다시 있었고 다시 개발하는 거죠. 다시 개발한다. TV 방송 다시 방송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재방송. 그래서 본방사수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 재방송. 다시 개발하는 게 뭐고요? 재개발인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신도시 건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을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어디에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근데 국토계획법에다가 판교 신도시 건설 이 국토계획법에다가 또 그러니까 그 강남 재건축 뭐 서울의 미아 은평 재개발 그런 것까지를 다 집어넣으면 국토계획법이 너무 뚱뚱이가 되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칸에 써져 있죠.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번 두 번째 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고 따로 빼서 그 법에서 어떻게 신도시 건설을 한다는 걸 따로 정하고 있고 역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정비한다고요. 다시 한다고요. 네, 그런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 법에서 각각 법에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판교 신도시 건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서 진행하는 큰 덩어리 사업, 공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 세우고 관청에서 도장 찍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국토계획법과 개발사업, 개발법, 정비사업,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이 있고 또 이제 이것과는 이제 별도의 문제로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죠. 개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땅을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락 땅, 어디 외곽 나가다 보면 산자락 이렇게 뭐 전원주택 짓는 땅들 이렇게 딱딱 깎아놓은 곳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개발 행위라고 부릅니다. 땅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손대서 뭔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 행위라고 하고, 개발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된다, 도장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장받으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단은 못한다,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 행위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토계획법에서 관청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 기본을 다 잡고 있고, 개인들이 뭐 하려면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요것이 빠져나가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네, 계속 가도록 하시죠. 땅을 손댔습니다. 그래서 땅을 깎아서 멋진 땅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 맘대로 짓게 할 거냐고요.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역시 금지다. 뭐 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냥 4번 말 그대로 건축법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건물 중에는 이런 상가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또 뭐 주택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가 건물은 한 2동씩은 다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집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54%예요. 아니, 자기 집만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이름으로 집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입니다. 식구 이름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46%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고소득층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54%입니다. 그래서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들이에요. 가족들에서 아까 생활의 기반을 잡았어? 집 얘기하고, 또 뭐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 지금도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없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2글자 뭐였고요? 방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였잖아요. 애들은 많은데 6명, 7명. 그거 어디로 가냐고요? 애들끼리 쌈 붙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주인집 애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 애기가 한 대 꽁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엥 하고 달려가서 또 주인 아줌마가 2마디 뭐라고요? 방떼. 제일 무서운 말이었잖아요. 주택이 가정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물론 토지도 하고 공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합니다만, 상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뭘 중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파트 중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집 짓는 거 역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건축물 중에서 상가, 공장에 대한 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택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집을 한 채, 2채 짓는 것은 무너지지 않게만 지으면 되는 거고요. 집을 몇 채 이상 지을 때요? 30채 이상 지을 때 주택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3명 한 식구 잡으면 어디 한 곳에 30채 집이 들어서면 그러면 90명, 거의 없던 사람 100명이 갑자기 그 동네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건 초등학교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지, 도로망은 괜찮은지 그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역시 30채 이상 주택건설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장난, 그것을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 이제 요 그림은 아시니까 이 그림은 지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법으로 여기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논, 밭, 과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지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험범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빠졌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땅에 대한 장부를 띄워봤는데 농지라고만 돼 있는 거하고 거기 써져 있듯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돼 있는 곳하고 차이가 있겠죠. 농업진흥지역은 뭘 진흥하자고요? 농업을 진흥하자고요. 여기는 농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는 상가 건물 그런 거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농지로 되어 있는 거하고 농업진흥지역 되어 있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에 옛날 이제 어르신들 지금도 일선 업계에서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뭐 절대농지, 상대농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농지법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니까 거의 손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농지는 기본적으로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걸로 쓰자. 꼭 그러면 신토부리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곡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밀가루 먹어서 두드리기 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밀 라면 요만한 거 하나가 얼마요? 3,500원인가 막 그래요. 라면 끓여서 주는 거는 뭐 8,000원이고요. 우리밀 엄청 비싼 거죠. 다 미국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먹고 있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식량은 외국 거 사다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외국 거 다 지금 우리 농사 안 짓고 다 외국 거 사다 먹기로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한국 보니까 농사 하나도 못 짓네? 그럼 우리 쌀값을 높여버리자.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가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는 농지로 남겨두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 기후 환경에도 엄청난 중요한 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대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오죠. 그게 1년 내리는 전체 중에 85%, 7분의 6이 그러니까 딱 보름 동안에 내리는 거예요. 장마철에만요. 장마철에 1년 동안 내리는 모든 비와 눈의 전체 중에서 그 85%가 보름 동안 내리고 그 뒤로는 거의 그렇게 비가 뭐 주구장창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있으라고 이슬비 이제 빠이빠이 잘 가시라고 가랑비 뭐 어쩌다 이제 소복소복 한방눈 한두 번 내리고 하는 거죠. 만약에 논이 없으면 1년 중에서 한때 확 모아서 비가 내리는데 그게 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또랑으로 개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완전 퍼슬퍼슬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논이 있어서 물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천천히 지하로 스며들고 지하수가 되고 그래서 솟구쳐 오르는 물 하이트 맥주도 마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삼다수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기후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깨구리도 뛰고 깨구리 잡아먹는 참새도 있고 비아미도 있고 우리 생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은 마구제비로 없애는 건 안 됩니다. 뭐 그런데 무슨 이제 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요. 근데 논은 손대면 안 돼. 너네들 못 들어와. 그게 나아요? 반도체 공장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아요? 들어오게 하는 게 좋죠. 돈 받아서 그래도 어디다 따로 좀 농지를 만들거나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그대로만 놔두는 건 개발도 아니고 개발이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관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농지로 써야 되는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죠. 역시 지 맘대로요.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역시 금지되어 있으니까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색깔을 좀 구분해서 쓰면 여기도 역시 같이 이어지는 노란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6번 농지법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이거는 이제 관청에서 여기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쓴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이게 공법의 전부 다예요.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봐가시는 겁니다. 6개 법인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또 계획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겠죠. 그리고 관리 용도 지역이 뭔지 이제 그 각각들을 보시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앞덩어리,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 개발법, 개발사업, 개발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이 있고, 국토계획법에 개인이 할 때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땅 손대는 거 허가받아라.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30채 이상 주택건설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농지정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상을 이제 우리가 공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이상 내용들을 공부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상이고, 그러면 이제 공법이, 이제 우리 시험 공법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딱딱한 말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택시 기본계획을 놓고 한다면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수업을 빨리 12시에 끝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봉고차 하나 빌려갖고요, 평택시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지금 앞으로 도로를 여기다 낸대요, 여기에 뭐가 들어온대요, 이런 걸 하고 다니면 좋은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국 시험이다 보니까 평택에서 기본계획 세우듯이 수원에서도 세우고 가평에서도 세우는데, 그러려면 저 어느 시, 군이 됐든 간에 계획은 누가 세우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딱딱한 얘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 용도지역 역시 오늘 뭐 지나가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켜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온나라, 루리스 이제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걸 깔아가면서 보시면서 여기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 짓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다 농림지역 아니에요. 농사 짓고 있어도 도시지역 땅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벌써 땅값 5배는 뛰었고요. 지금 사도 한 반 틈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등등등. 그런 걸 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그러고 다닐 시간은 없는 거죠.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 공부하시는 동안은 딱딱한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자료를 붙여놓은 것은 지제지구를 한 예를 들어보죠. 지제지구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일까요? 정비 사업일까요? 개발 사업이죠. 지제지구에 건물이 꽉 차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고덕지구, 지제지구. 그래서 지제지구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개발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제지구 자료에도 당연히 중요한 뭐가 빠지지 않을 거고요. 용도지역 얘기가 빠지지 않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빠지지 않는 거고, 지제지구에 도로 망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기반시설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논밭 뒤집어 엎고 과수원 깔아서 과수원 밀고 새로 올리니까 무슨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농지전용 허가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이제 오늘 빼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이제 깊이 가는 건 아닙니다만, 지제지구 건설이라고 하는 그 사업 하나에도 여러 개의 법이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이제 어디가 뭐가 진행된다 할 때 그 내용들을 쭉쭉 읽어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잡으실 수 있게 되고, 이제 내년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요, 시험 때까지는 이런 사례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오늘 같은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이라도 보시자고 하는 겁니다. 나 다음 주부터는 본 수업 때는 이제 하나하나 토막토막 좀 딱딱한 얘기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제지구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다음 이제 3쪽 가시면, 그러니까 고덕지구가 지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제지구 얘기가 있고, 지제지구 얘기 주고받으신 지는 꽤 됐잖아요. 꽤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식 도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놓고, 야, 이렇게 된대 라고 하는 것을 도면을 한 50쪽, 100쪽 되는 도면을 놓고 얘기를 들어보신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다 건너 얘기 듣고, 신문에 나온 얘기 듣고,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 토지 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제지구에 대해서 평택시 홈페이지에서만도 중요한 도면들 35번이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5번이, 그러니까 그 3쪽 제일 위요. 35번이, 그러니까 평택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제지구 결정 변경 고시문, 이거 2017년 12월 2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자료를 할 수가 없고요. 이 35개 다 묶으면 막 책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짚을 수는 없고,
한 장 넘어오셔서 5쪽 제일 아래를 보면 지제지구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땅 주인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된 건 넘어서서 관청에서 정식 도장을 찍어서 정식 도면을 발표한 게 그러니까 이 5쪽 제일 아래 1번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그게 2009년 3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부터 해서 이곳 역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서 지금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9년 그러니까 3월 3일 그때 01번 이제 처음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고 이미 그러니까 거기 토지 주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평택시의 도장을 받아서 평택시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이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때만 가서 자료를 봐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35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 뒤로는 이제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시죠. 이제 안쪽 넘어가서 보시면 6쪽에 공고에 1번, 2번 아래 날짜가 2009년 3월이죠. 그러니까 1번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이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할 땅, 이 개발 사업을 할 땅,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땅을 뭐라고 얘기하고요?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조그만 사업이면 나 개발행위 하게 해주세요. 뭔 신청을 할 거고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 개인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이건 덩어리가 큰 사업, 지방에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하는 걸 도장 찍어주세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숫자, 그 아래 나번에 개발계획 개요가 있는데 숫자는 이제 한두 가지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8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8쪽 제일 위에 경기도 고시, 그러니까 평택, 지제, 세교주.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동그라미가 평택시 고시예요? 경기도 고시예요? 경기도 고시. 제목이 평택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나중에 이런 표현들 다 아시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기 보시면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30세 이상 주택 건설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농전용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서 관청에 도장을 받는데 실시계획 써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네,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래 개인이 한두 개 조그만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시인 거잖아요. 이건 우리 주소이고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배우실 때는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군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평택시장이 도장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경기도지사가 도장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도장은 평택시장이 찍는 거래요? 경기도지사가 찍는 거래요? 경기도지사가 찍는다고 거기 써져 있죠. 그래서 처음 동그라미가 경기도
고시가 발표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목 아래 4줄 아래 와서 2013년 9월 3일에 경기도지사가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차가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설계도 도면을 이제 도장 받았으니까 설계도 도면대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환지 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조합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더 환지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몇 가지만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번 사업의 명칭, 평택, 지제세규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3번에 면적 84만 4천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만 제곱미터인데 뭐 공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평으로 환산하고 몇 평 되는 땅 그 이제 바로 딱 눈앞에 떠오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지 않죠. 그냥 넓어. 얼마나 넓어? 많이 넓어. 내가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짜리 아니면 내가 어디 3,000평짜리 땅이라도 있었으면 저게 어느 정도 넓은지 감이 들겠는데 내가 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넓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가 보통 이 정도 크기가 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만 제곱미터예요. 어디겠어요? 농구장보다는 좀 크겠죠. 축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국제 경기 규격이 세로가 100에서 110, 가로가 68에서 75입니다. 100m 잡고 70m 잡고 양쪽으로 사이드 15m 15m 하면은 100m가 되는 거죠. 100 곱하기 100 하면은 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뭐 평수라면 3,000평 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신문 사진 나오고 밑에 조그만 것에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그 영어로 얘기하면 캐리어이고 그 비행기를 싣고 와서 비행기를 띄우고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하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갑판이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그랬으면 항공모함 갑판 크기가 몇 평이더라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들어오면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갑판을 가진 항공모함, 뭐 이제 꼭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축구장 몇 개 크기가 만 제곱미터, 이제 그것을 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장 84개, 이 정도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별별 걸 하는지를 뭐 이따가 한두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제 그 뒤에서 보시고 6-가가 있고 6-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동그라미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 그 구분 표의 왼쪽 칸이요. 구분 합계 소개 주거지역 소개가 84만 중에서 뭐 58만 68.8%네요. 여기에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69%가 되는 거죠. 표가 끊어져서 9 쪽으로 가시면 9 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상업지역 소개가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칸 전체의 몇 %래요? 퍼센트입니다. 14.9%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15%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눈이 번쩍 트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진짜 여기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크게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법에는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 시험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론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을 만드는 그런 기본 원리에 그러니까 주거지에 주거단지에 그러니까 판교는 거기는 공업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로와 명동 같은 상업단지도 아니고 주거단지입니다. 주거단지의 평균 상업지역 비율은 그러니까 보통 8%예요. 8%를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주거가 한 전체 한 60%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녹지지역으로 구성을 해야 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여기를 그냥 편하게 32%라고 잡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상업지역을 12%를 냈어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을 다 여기 관청에서 이렇게 해서 정해서 팔게 하는 거지. 이렇게 사업을 하라라고 한 거지. 이걸 다 관청에서 이걸 다 땅을 사서 시에서 다 상가 건물을 짓고 시에서 월세를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의 경우에는 상업용지가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가 투자하신 분은 경산안내예요? 애고애고예요? 애고애고인 거죠.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업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외식도 하시고 아니 뭐 큰 마트도 들어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면 사람들이 뭐 아무튼 돈을 꽃배기로 쓰는 동네가 아닌 한에는 밥도 5끼를 먹고 애기들 외식 나가면 애기들마다 쟁반짜장 2개 먹고 여기 가서 만두 3개 먹고 닭 3마리를 먹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동네가 아닌 한에는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이 많으니까 상가가 많으니까 오는 손님 숫자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이 그렇다고요. 안산 4호선 저 오이도까지 가는 거죠. 그 전철역마다 다 상업지역을 크게 해놨어요. 지금 가보면 어디 뭐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빼고 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저쪽 안쪽 재개발들이 돼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막 무서웠어요. 낮에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상가 땅을 분양받은 사람 떼돈을 벌죠. 두 번째요. 그 상가 땅 사서 은행 대출 받아서 상가를 지은 사람 떼돈을 벌죠. 그 상가 첫 번째 분양받은 사람까지도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2년 계약이니까 2년 계약 넘어가서 그 다음 간 사람 에고 이거 이상하네. 그 다음 간 사람 그냥 한때는 상가 투자가 기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수익성 부동산의 한 형태였었고 상가 투자, 상가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상가 사시는 분들 아주 고생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정한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유럽 등등등 세계 도시계획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그런데 여기 지제지구는 그러니까 상가 비율을 지금 얼마로 한다고요? 15%로 한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주거단지 같으면 애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그 동네 땅 주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상가 땅을 많이 한 번에 팔아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누가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도지사가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계획을 올린 거고요. 시장이 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또 시장 당선된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관련된 공무원들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15%로 했다는 이유는 여기를 일반적인 주거단지가 아니라 평택의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종로, 명동, 강남역 그러니까 그 수준의 평택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면은 아주 중심지가 돼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서울의 강남역 비슷한지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삐걱거리게 되면은 애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계속 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지역 경제, 대한민국 경제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계속 보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관청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용도지역 결정, 변경 결정이죠. 먼저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그러니까 1번 땅은 생산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바뀌었고 2번 땅은 생산 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법 공부를 하시고 공법 공부하실 때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뭐 자연 녹지는 개발이 허용된다. 생산 녹지는 녹색 생산이니까 배추, 상추, 농업 생산하는 곳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외워서 이제 시험 나오는 걸 찍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하셔서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뒤에는 이걸 보셔도 이게, 그러니까 1번 땅,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 이건 녹지가 아닌 거죠. 녹지 지역 중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값 4배, 5배는 바뀌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2번 땅은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냥 상전 벽해예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듯이 뽕나무 밭이 그냥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땅값 10배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10배 이미 뛰었어도 아직도 그러니까 좀 더 뛸 여력들은 남아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만 용도 지역 변경 그것만으로도 큰 것들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요. 8번 땅은요. 8번 땅은 뭐였어요? 생산 녹지 지역이 있는데 8번, 9번 땅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뭐 여기는 그러니까 왜 상업지역 바뀌었겠어요? 그 자리 앞에 큰 도로가 지나가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뀐 건데 그 상업지역 바뀌었으면 이미 땅은 뭐 경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배락을 맞은 거죠. 배락을 맞았습니다. 배락 중에 안 좋은 배락이 많습니다만 좋은 배락 2가지요. 대추나무 배락하고 돈배락하고 인 거죠. 보시면 자 다음 쪽 가시죠. 이제 10번에 뭐 신도시 건설이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이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뭐 이제 뭐 아무튼 뭐 방과 입은 주차장 등등등 이러저러한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반을 탄탄히 잘 갖춰야 되겠죠.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쪽 와서 보시면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1쪽 보시면 가운데 6-마 가구,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가구 획지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세부적이니까 지금 빼겠습니다. 가번, 나번의 공동주택 용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크게 4덩어리 4개의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죠. 1, 2, 3, 4 4개의 단지가 있고 마번 상업 용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마번에 그러니까 상업 용지를 보면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그러니까 둘째 줄 세 번째 칸에 전체가 5만 제곱미터라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칸에 보면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 1이 11,000 그 다음에 특별계획구역 2가 29,000이죠.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만 여기가 3만 근데 여기가 5만이니까 나머지 상가 땅 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쪽 관청에서 자료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별계획구역이 나중에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는 뭐가 되냐면 중심상가 버스 정류장으로 불리게 돼요. 중심상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3,000이니까 나머지 만짜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택가 주변에 뭐 이제 음식점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가 땅들을 얘기하고요. 이제 큰 중심상가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중심상가 2가 3만짜리 이거 3배 되는 큰 게 들어서는 거고 아까 보셨듯이 관청에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설지까지도 이제 그 관심이 그러니까 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쪽 가서 보시면 12쪽에 9시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6-바에 뭐 나번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 그중에 심지어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줄 때 또 아니면 관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여기는 무슨 지역에 알아서 사업해요. 그게 아니라 이걸 지금 다 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조합에서 건축사 도움을 받아서 안을 올렸고 평택시에서 검토해서 도에 올렸고 도에서 도지사가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발표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도 다 검토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나번 공동주택 용지를 보면 두 번째 칸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초고층수 23층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엄청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치, 건축선 배치 아래요. 뭐 탑상형, 그 다음에 직각 배치 구간 등이 있는데 뭐 읽는 건 글자 읽는 건 그렇고요. 다음 장 보시면
13쪽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를 관청에서 다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판상형, 이제 판상형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요. 이런 그냥 그 사과 박스 모양의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자주 보시는 그걸 얘기하고, 탑상형은 이게 이제 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주상복합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탑상형은 볕이 여러 군데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간 구성이 좀 더 달라지고. 근데 이제 판상형 왼쪽 그림을 보시면 심지어 이런 것까지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로 지금 그 앞에 아래에 도로가 있죠. 도로에 사람 지나가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답답하다고요. 바람 막는다고요. 아파트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요? 이렇게 세우라고요. 지금 이 그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바람도 막고 지나가는 사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세워야 지나가는 사람이 저 뒤도 좀 볼 수가 있고 답답하지 않겠죠. 바람도 잘 통하고, 좀 햇볕 받기 위해서 좀 기울어지게 하더라도 요 22.5도, 22.5도 이걸 넘지 마라. 그런 것까지를 다 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뭐 세부 사항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지금 이것도 엄청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줄여놓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일부 시간이 많으면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것저것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장 넘어와서 15쪽 보시죠. 15쪽 보시면 두 번째 표 앞에 상업용지가 있고, 상업용지 그 표의 두 번째 칸에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15층 이하로 짓지만 특별계획구역, 중심상가는 몇 층까지 하자고요? 30층까지 하자고요. 지금 기존 평택시에 30층 넘는 건물이 많이 있나요? 거의 없죠. 수원에도 30층 넘는 거 몇 개 안 될 거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층짜리 상가가 올라가는 거, 아무튼 상업 빌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심지어 관청에서 뭐까지 정하냐면 제일 아래 형태를 보시면 형태 저층부 1층은 투시형 벽면, 투시형 셔터를 권장하며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1층은 투시형 벽면, 투시형 셔터를 권장한다. 투시형 벽면, 뭐 투명인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 기둥으로 무게를 버티고 1층 쪽은 뭐로 해놓으라고요? 유리로 해놓으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 블록으로 꽉 덮여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에 유리로 쫙 깔려 있으면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오고 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물건 진열해 놓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투시형 셔터, 자자자자작 내리는 셔터가 있는데, 투시형 셔터는 뭐예요? 쇠파이프 셔터 있죠? 롤 셔터요. 그러니까 이게 쇠파이프, 이렇게 고리로 연결된 쇠파이프 셔터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도둑 놈은 못 들어가죠. 유리창은 깰 수 있지만 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게 하라. 가게를 문을 닫았어도 답답하지 않게 하라. 가게 문 닫았는데 뭐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쇼 윈도우 진열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네킹이겠습니다만 아가씨들 뭐 요렇게 있고, 여기에 V자 팔에 가면 뉘집동 이제 뭐 그런 거 걸어놓고 이렇게 있고, 그런 이제 쇼 윈도우를 걸어가게 되니까 한밤중에도 거리가 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관광 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이제 밤에도 불 켜져 있는 그런 상가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것까지, 심지어는 두 번째 점은 상업용지 건축물은 합벽 건축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합벽은 뭐냐면, 이게 좀 빠져 있어서 그런데요. 이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이 건물 두 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이 똑같은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벽은 뭐냐면 이 A동 건물의 이쪽 벽, E동 건물의 이쪽 벽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벽 한 판으로 양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A동 건물 주인 따로 있고 B동 건물 주인 따로 있어요. 근데 벽을 하나로 합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간 활용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뭐 기타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뭐 그것은 직접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제일 뒤에 가서 보시면 뭐 18조 제일 위에 9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농지 전용 협의, 뭐 산지 전용 협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아까도 보셨듯이 개인이 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도지사가 도장 찍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관청끼리 협의한다.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 거기에 이제 논밭 포함되어 있었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제지구 사업만 봐도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러니까 이 지제지구의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기반 시설, 그다음에 농지 전용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포함돼서 뭔가 큰 덩어리 하나가 되고 그냥 소소하게 딴 거 아무 관계 없이 그냥 1층짜리 조그만 집이요 건축 허가 받아서 짓는 경우도 있고 큰 덩어리 사업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이 얹어지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제 공법의 기초를 갖추시고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보면서 이해하시고 읽어가시고 그러시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 어디서 얘기 듣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자료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35건 쌓여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지제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와도요 완전 전문적으로 책임있게 멋지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건 이제 시험 뒤에 얘기고 이제 우리 1년 동안 시험은 그걸 위해서 이제 용도 지역에 뭐가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시고 그런 바탕 위에서 가게 되고 뭐 양은 많지만 또 아까 보셨듯이 시험에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소련 말이니까 계속 혀로 소리내서 공부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게 소리로 나오는 것과요 소리로 나오지 않는 것과 그 다음 내용이 붙냐 안 붙냐가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중얼중얼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 마수리라고 하는 것은 불경에 나오는 하나의 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우리가 이제 펜 쓸 때는 이제 그런 깊은 뜻은 모르고 펜 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라 마수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다음에 수리마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리 마수리 그냥 우리 입에 붙어 있다고요. 외국 놈들은 그러니까 뭐 아브라카다브라가 붙어 있듯이 일단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붙여가시는 겁니다. 아무튼 소리 내시는 게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소리 내서 단어들을 발음을 하시면 그 다음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고 할 수 있고 뭐 양 많지만 시험 나오는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만 공부하시면 뭐 내년에는 다들 합격증을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입문서 책을 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